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한 거는 아니고 이것도 SNS에다가 예. 올린 글이죠, 이거.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딜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뭔가 그때 한미 협상 타결된 거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막 화가 난다. 뭐 이런 네. 취지예요. 예. 그래서 자동차 의약품 관세를 25%로 사실 원래 15%인데 25%로 인상한다. 네. 그래가지고 아니 당장 우리 지금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대장주들이 반도체하고 자동차인데 그렇습니다. 현대차 주식 타격 입는 거 아니냐 그랬고 나가서 아니 한미 통상 그 뭐 갈등 다 타결된 거 아니었어? 관세 어쨌든 좀 억울하지만 다 뭐 지나간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래서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래서 화들짝 놀랐었습니다. 오전 막 주식시장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이 속보가 전해져서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로봇 회사잖아요. 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저 열심히 만든 자동차 미국 가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현대차가 한때 한 6.8%까지 프리마켓에서 빠졌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전체 주식도 4,900선을 잠깐 내줘서 4,890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다시 낙폭을 많이 줄였다고는 합니다. 아, 많이 줄였다고 그래서 지금 합니다. 얼마예요? 지금 현재는 하여튼 4,900선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4,993.34네요. 그럼 뭐 완전히 거의 회복했네요. 예. 네. 현대차가 프리마켓에도 거래가 돼요. 그렇게 큰 회사가. 그렇구나. 나는 프리마켓 작은 회사들만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그래서 하여튼 오전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이게 트럼프가 또 우리 트집을 잡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회나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잠깐 느슨하게다가 한 대 맞은 건지. 아니 트럼프가 최근에 1년에 보여준 행동을 보면은 그린란드 먹으려다가 그게 멈칫거리니까 그린란드에 갑자기 관세를 때리지를 않나. 또 그린란드에 그 병력을 보낸 나토의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질 않나. 그런 연장선상에서 갑자기 한국에 대해 느닷없이 이런 뉴스가 나오고 또 우리 시장이 출렁거리고 이런 걸 보니까 예. 트럼프라는 사람은 도대체 즉흥적이어도 유분수지 이 정도까지 해도 되는가.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는 트럼프가 지적한 우리 국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길래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쭉 이어져요. 우리 국회는 그러면은 이게 비준거리인가? 가령 우리는 대통령끼리 정상회담에서 딱 뭔가 합의를 하면은 과거에는 관세와 관련돼서 한미 FTA라든지 한일 FTA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국가 간의 그런 이 커다란 조약에 준하는 그런 협약이 성사됐을 때는 국회가 동원이 돼야 되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도 하나 기준이라는 건 뭐고 당시 이재명 트럼프 사이에 도대체 이것이 비준한 대상이라는 것이 그 양쪽 합의 어디 명시된 부분이 있는가. 지금 이제 찾아본 바로는 비준이라는 말이 당시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실무자들은 이게 비준의 대상이다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인지 모든 것들이 다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 얘기로는 지금 우리 정부도 약간 헷갈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알아보고 상당히 좀 뭐랄까 허둥지둥 되고 있는 느낌 이런 것도 있고 국회는 이제 국회 나름대로 이게 지금 민주당 책임인지 아니면 처음에 비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닌지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랄까 그렇네요. 그냥 기술적인 것만 제가 지금까지 나온 걸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조약에 관한 거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건 국회에서 비준을 거쳐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번에 한미 이 통상 관련된 거는 그런 조약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비준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여권의 주장이었고 근데 어쨌든 야당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다 떠나서 비준이 됐든 뭐든 이 협상안이 너무 굴욕외고고 우리가 경쟁국에 비해서도 조건이 안 좋다. 이거 그냥 수용할 수 없다. 네. 국익 훼손이다. 뭐 원점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했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거로는 비준할 거리나 비준하는 그런 게 준하는 건 아닌데 비준거리는 아닌데 네. 특별법으로 이거에 뭔가 법적으로 좀 엉켜 있는 거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그 특별법 대미 투자 특별법 왜냐하면 한국에서 수천억 불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니까 네, 4,500억 달러라는 그렇습니다. 표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를 실제로 집행하는 특별법을 만들자 해서 특별법이 발의까지는 돼 있는데 네. 이게 작년 12월 말에 12월에
기획재정위원회까지 회부됐는데 아직 본회의 의결까지는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에 계류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네. 저 트럼프가 그냥 뭉뚱그려서 왜 너네 한국은 의회에서 비준 안 해? 이거는 뭔가 특별법 등을 통해서 그 의회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 같다. 해설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 언지를 사전에 언지를 전혀 못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언지라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렇죠. 트럼프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 SNS 보고 동시에 알았을 거고. 예. 그래서 지금 김용법 정책실장 주재로 오늘은 이제 아침에 대책회의 이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지금 입장은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은 아직 없다 정도까지만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협상을 하면서 MOU를 맺었잖아요. 예. MOU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대목이 있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구나. 미국 네. 측에서도 이게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사인하고 끝 트럼프가 그래 우린 25%를 올릴 거야 뭐 너는 저 꼴배기 싫으니까 40%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도 이것이 미국 그 의회의 구속력을 반드시 그 가져야만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그 45가 아니라 25.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트럼프가 예를 예를 들어서. 들어서 예. 그런 식의 이제 남발을 해도 그게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굉장히 폭넓게 운용되고 용인이 되는 이제 미국 실정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은 그야말로 상권 분립이 굉장히 엄정하게 돼 있어서 이게 하나하나의 법안을 통과를 시킨다든가 법안을 바꾼다든가 해갖고 이 국회의 일테면 엔도스 즉 승인을 얻어야 되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양해역서를 만들 때 이게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한국 내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걸쳐서 이게 실효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달에 1일로 해서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라는 이제 문장을 그렇습니다. 집어넣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는 자 우리는 그렇게 MOU까지 맺었는데 그다음에 왜 너네는 지금 정리하지 않고 있어. MOU에 있잖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비준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워딩으로는 틀린 얘기지만 그냥 큰 의미로는 네. 왜 국회에서 그 거쳐서 통과하는 뭔가 절차는 이 나라에 있다 그랬는데 그거 의원 올려놓고 우리한테 15%로 깎아주는 혜택은 낼름 소급해서 1일부터 받아가더니 왜 정작 통과 안 시켜? 이러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우리한테 투자한다 그런 거 돈 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렇죠. 식의 트럼프 특유의 불만, 짜증을 표시한 건데 그 짜증과 불만이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저희 시청자들 중에는 이 관련 기사들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최초 보도의 그 일부 매체 표현에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라도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비준안이 아니고 특별법 이렇게 그렇죠. 이제 고쳐서 놓으면은 대충 맥락이 맞는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그 기사에서도 비준이냐 이제 법안 통과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게 이를테면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 통과시키잖아요. 맘먹으면 다 통과시켰죠. 근데 지금까지. 이게 예. 이 실제로는 이게 막 우리나라 국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이 안 자체를 일종의 이제 법안으로 상정을 해버리면 국회의원 재적수에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0에 151이 출석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냥 75, 76이 있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믿져야 네. 본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네. 경우는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엉터리 협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시비를 붙으니까 잘 됐다. 국민의힘 핑계 댈 수 있으면 가급적 나서지 않는다. 이런 전략이 있잖아요. 특히 6월 3일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이거 덜렁 특별법 했다가 뒤집어 쓸 위험이 있는 건 나서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트럼프한테 아주 딱 먹기 좋은 트집거리를 제시한 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물론 제가 볼 때 이게 대세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로 보여요. 우리가 네. 그 어려운 협상을 해갖고 다 돼 있었고 트럼프도 지금 그것도 25%로 자동차 관세 올려서 뭐 크게 얻는 거 없을 텐데 한번 군기 잡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한테도 왜냐하면 사실 지금 트럼프가 이 관세 아까 우리 박성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대통령이 관세 막 올렸다 내렸다 해도 의회의 통제를 잘 안 받는 것 같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연방 대법원까지 가 있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대통령이 관세 이렇게 하는 거 권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1심, 2심에서는 맞아. 트럼프한테 권한 없는 거 좀 막 휘둘렀어. 해서 연방 대법원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만약에 지금 혹시라도 연방 대법원 보기에도 그리고 아무리 공화당에서 지명한 그 연방 대법관이 지금 9명 중에 6명이라고 해도 야 우리가 보기에도 법률가적으로 이거는 트럼프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나라하고 했던 관세 협상은 다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위치로 일단 원칙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가 네.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제 연방 차원에서의 이제 법원의 판단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주 단위로는 이미 이 관세 협상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와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아마 연방 대법원 차원에서 이제 전체가 정리되는 그런 안으로 지금 연방 대법원을 가 있고 굉장히 원래 지난주쯤 나온다 그랬는데 굉장히 숙고를 거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트럼프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내가 관세 갖고 좀 이런저런 걸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쇼잉이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도 아무튼 듭니다. 뭐 화가 나는 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침에 이런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요. 화들짝 놀라야 되고 그 어떻게 보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그런 SNS에 한 줄 뜨고 올린 거 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출렁대고 말이죠. 원위치를 찾아가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거 참 화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아까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예. 지금 5천에 다시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어제 저희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그랬을 때 저희가 아니다. 정부가 그렇게 시장을 함부로 좌지우지 못한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취지로 저희가 비판했잖아요. 네. 천하의 뭐 세계 최고 권력자라는 트럼프라고 해도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SNS 한 줄 올린 걸로 대한민국 증시가 그렇게 마구 휘둘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다가 네. 뭐 네 뻥이지. 그래. 그게 큰 대세에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도 맷집 있어 맷집 이제. 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두 분은 이제 되게 긍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저는 사실 살짝 부정적인 게 우리가 이 지금 제가 어느 이제 어디 무슨 창고였나 좀 앉아서 기다리는데 제 뒷분들이 이제 주식 얘기를 하는데 한 70대 정도 되신 분들 같아요. 예. 근데 주식 종목도 잘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 상태인데 예. 내가 뭐 동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주식 종목이 뭔데 이러니까 주식 종목을 잘 기억을 못 해요. 하면서 뭐 누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뭐 2만 원에 샀는데 뭐 산 이래로 뭐 계속 떨어지고 있다. 뭐 이 얘기하면서 아 그래도 내가 뭐 딴 주식 뭐 무슨 바이오 뭐 산 거는 뭐 또 뭐 1,000원이 올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이게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갓 신출내기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직장에 취직한 이런 사회의 후배 세대들이 지금 삼성전자 오른다 그래갖고 나 뭐 15만 원이 그게 넘은 적이 있다며요. 그럼 뭐 상투에 샀다는 거예요. 예. 상투에 사고 났는데 예. 하루 종일 지금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 얘기를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선배. 주식 토요일에도 팔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식 시장이 토요일에도 하는지 안 하는지 국내 주식 시장이 그것도 모르면서 그래? 이것도 모르면서 지금 주식을 살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주식을 5,000포인트 올리는 게 이것이 정말 합당한 일인가? 그것도 시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에 투자해라 무슨 뭐 하는 뭐 어디 다 나서 갖고 연기금 뭐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하는 이 주식판이 저는 정말 맞는 건가? 이게 우리나라 주식이 시장이 그렇게 미국 트럼프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심을 가질 내용인가? 저는 솔직히 오늘 단기적인 것만 네. 보면 저는 그랬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지. 저는 근본적으로 예. 지금 증시를 저렇게 밀어올리는 어떻게 보면 아 참 우리 정보 예. 차원에서 말이죠. 네. 장외 거래인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우리 증시 상장된 건 토요일 일요일에 장외 거래는 저도 글쎄 주식 거래를 제가 P2P로 거래를 할 경우도 있잖아요. 가령 큰 단위의 경우에. 그렇죠. 그런 건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뭐 근데 그 경우는 개미 투자자들은 그런 건 그런 아니죠. 경우는 안 되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뭐 직접 투자는 잘 안 해서 직접 투자 디테일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그런 큰 그 정말 어떤 큰 기관 간의 거래라든지 뭔가 큰 빅딜이 있을 때는 일부러 이 장 외의 시간에 해서 그 장 시장에 영향을 덜 끼치려고 하고 공시라는 식으로 거래를 하죠.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5,000p 돌파하는 거 좋은데 예.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의지는 코스닥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예. 말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빅샷들에 대해서 큰 재미를 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일부일 것이고 사실 종목 숫자로 보면 떨어진 종목이 더 많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빅샷의 경우에도 1월 말 이전에 일단은 개미들은 좀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지금 그런데 저희 문제는 예. 이제 상투 잡은 네. 젊은이들이 참 안타깝죠. 예. 지금 저희 지금 시청자분도 나도 지금 주식 마이너스 11%다. 특정 종목만 오르지 대부분 오르는 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전과 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예. 현대중공업 그런 데는 1년 사이에 뭐 10배 오른 데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네. 그게 전체 주식 거래량의 우리나라 시가 총액, 코스피 총액의 뭐 20% 30%다 그러잖아요. 그걸 빼면 나머지들은 이제 맞습니다. 사실은 그냥 지금 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 타이밍에 맞게 왔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환율 영향도 있는 거고. 환율 영향도 있는 거고 거기에 코스피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까지 모르겠지만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가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10개 종목과 나머지 한 뭐 수백 개의 종목이 반반인 상황이니까 네. 그 10개 종목이 잘 되는 것도 물론 뭐 우리나라 경제에 나쁠 건 없지만 뭐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진짜 여러 다양한 종목을 갖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내 주식은 왜 이렇게 내려가는데 대한민국 저 코스피는 뭐 5,000피를 찍었네. 저 무슨 천스닥을 찍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딴 세상 얘기 같다 느끼실 분들이 맞습니다. 많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코스닥도 그동안 그렇게 안 오른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를테면은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이나 이런 또 뭐 그런 업체들이 실적이 좋고 수출이 잘 되거나 뭐 내수해서 활로를 찾았거나 하면 주식이 안 오를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제 근데 코스닥이 관심이 얼마 간다고 하는 게. 7%가 올라 예. 7%가 올랐는데 네. 제가 근래에 코스닥이 하루에 7% 오르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예, 이례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예. 겁니다. 그게. 아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디가 이제 더 올라야 된다라는 사인을 주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거냐? 대통령이 원래는 지금 그러면 안 주식 되죠. 지도사입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게 예. 늘 저런 주식과 관련된 그런 시장에서는 일이 잘 될 땐 이것도 좋은 일이고 정말 뭐 넘어져도 뭐 엎어져도 코가 안 깨지고 그런 것처럼 계속 좋은 일처럼 벌어지지만 그렇게 좋은 일로 이렇게 쌓아놨던 빚 같은 일들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더 정말 눈사태처럼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밀어올렸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 그 여러 가지 기금들이 올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악재가 생겨서 우리 전체 주가가 막 무너지거나 추락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걸 받쳐낼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를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주식 시장이 됐든 어느 특정 종목이 됐든 365일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아 물론이죠.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맞아요.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을 수 그렇죠. 있고요. 예. 예, 하여튼 제가 경제 지식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뛰어나십니다. 예. 저는 주식은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거지 실물 경제랑 주식이랑 따로 놀면서 대통령이 정치적 캠페인처럼 주식을 올려 나가고 예. 그다음에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근데 실물 경제하고 딱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도 아니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틈새에 또 인간 감정이 개입이 되고 네. 또 미래에 대한 전망치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어렵다는 거고 네. 그래서 개미들이 투자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는 거죠. 하여튼 제가 요새 또 하여튼 이런 불장이 오면 이런 야수적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크게 수익을 본 다음에 봐라. 이 증시에서는 그렇게 너무 실물과만 생각 안 하고 이런 심리와 이걸 보는 게 또 이기는 거다라고 늘 그런 승패가 엇갈리는 곳이 그렇습니다. 이쪽 뭐 그게 주식 시장입니다. 투기 아니에요? 야수의 심장을 갖고 베팅하는 그게 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차트를 겁니다. 읽었다고 자기가 그러는 사람이 보면은 가령 모험적 투자를 하는 사람이 네. 그게 지수가 10이라고 하면은 네. 매우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 1이라고 해봤을 때 네, 네.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네. 모험적 투자에 7, 8에 가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네. 나는 1, 2 정도로 안정을 유지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안정적 국가라면 보수적인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훨씬 높고 그것이 예측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게 선진 시장 아닌가요? 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에 제가 그냥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우리 증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의미로 저평가를 받았다라고 네. 또 생각하는 많은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런저런 이유로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동안 저평가받고 홀대받던 증시가 이제 조금씩 정상평가받는데 왜 그걸 갖고 난리야 또 이렇게 말할 그렇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 지금 구독자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주식 투자자들이 꽤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네. 지수가 다 몇만 이상 이렇게 가는데 네. 우리는 지금 4, 5천 가지고 맨날 기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준점에 따라 달라지는 네, 것은 네. 있지만 예. 그 이익치라는 분이 우리 코스피 6천 간다는 제가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5천 가고 있잖아요. 네. 바이코리아 펀드 그때 참 네. 대단했었죠. 그 여러 다니면서 그분이 강연을 할 때 6천 시대가 곧 온다는 게 강연 제목이었어요. 그게 벌써 20년이 더 됐죠. 20년 전이에요. 예, 네. 20년이 더 됐습니다. 네. 정말.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일단 청와대 입장하고 이 트럼프가 일단 뿔이 났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바로 지금 풀어주려면 법안 지금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법안을. 그런 식의 대응이 서둘러서. 그렇게 있을 근데 것 그 대응 같습니다. 할 것 같으세요? 저는 트럼프의 짜증이 진심이라면 예. 그거라도 빨리 해야겠다라고 예.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 그 외교 라인이나 또는 이제 청와대의 이쪽 라인에서는 백악관과 트럼프에서 도대체 정확하게 어떻게 이 사태를 보고 있어서 이런 SNS 글이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게 지금 미국이 워싱턴이 밤 시간이라면 이거가 파악이 지금 바로바로 되고 있는 건지 지금 궁금하고요. 속보 나오는 네. 것도 그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총리 장례 일정 때문에 원래 당무 취소했었지만 이거 관련해서는 회의 비공개 원내대책 회의를 예정이 없이 그렇죠. 열었다. 네. 알아봐야 예,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드린 아까 한미 투자 특별법 관련 처리 문제로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그 당정 협의를 연다. 네. 오후 4시엔 여야 지도부 협상도 열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네. 제가 보기에도 어차피 그 통과시킬 건데 그냥 잠깐 뭉개고 있었는데 야 이거 괜히 트럼프 더 부하 돋구기 하지 말고 빨리 통과시키자 쪽으로 그렇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지.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 동의가 안 되는데 현실이 이러니까 네. 어차피 갈 길이면 그냥 빨리 해주자는 현실적으로 쪽으로. 예, 실용적으로 예, 예. 가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힘에서는 실제로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뭐 좋은 조건이었다 아니다 갖고도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한미 예. FTA 때문에 0%였고 네. 일본은 2.5%였는데 네. 그걸 똑같이 15 맞춰놓은 것만 해도 우리는 2.5% 손해 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를 하겠다는 그 약속한 액수도 그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사이즈에 맞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사이즈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너무나 턱없이 많이 내놓겠다고 한 것 아니냐. 전원책 그렇죠. 변호사는 막 흥분합니다. 이런 거 내고 나오면. 그러니까 넘버- 이제 네, 이 말씀하십시오.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고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 결국 그 사태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 민주당을 보시오. 이재명 정부를 보시오. 4,500억 원 퍼주고 지금 저 얻어온 것도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 비난 이런 캠페인이 벌어진다면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법안 네, 네. 통과를 서두를 것이냐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고민이 좀 있겠죠. 이 법안 통과시켰다가 네. 또 이제 그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라는 또 내부 그런 토론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속보가 우리 네. 처음 시작할 때 그 트럼프의 관세 25% 전문가들이 쿠팡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는데요. 장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개연성도 있죠, 사실은. 그럴 아. 개연. 그동안 뭐 사실 뭐 이런 벤스도 와서 쿠팡 얘기했잖아요. 네. 저기 총리 만났을 때 네. 쿠팡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뭐 여러 목사님 관련된 그 손현보 예, 손현보 목사님이나 그 전에 다른 목사님들 관련된 체포 구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런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쿠팡이 그동안 생각보다 로비를 미국 정계에 굉장히 사실 150억 우리 생각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그 돈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로비를 잘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총대를 매줘요. 트럼프는 성격상 애둘러 때리지 않고 직판으로 때릴 때가 훨씬 많은데 그렇죠. 정말 쿠팡이 원인이라면 이렇게 애들를 일인가 그답지 않게 지금 그러게요.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네요. 근데 전문가 분석은 그렇게 돼 있다고 네. 중앙일보가 방금 띄웠습니다. 아, 근데 저도 김 선배 의견에 한 표. 아 그래요? 트형은 그런 식으로 간접화법을 쓰지 않는다. 그렇지. 네, 트형은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미국인의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가?
뭐 이 정도 올릴 것 같은데 올린다면? 근데 네. 결국은요. 네. 그 트럼프와 워싱턴 조야에 있는 트럼프 측근들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렇습니다. 이런 지점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확실히 그 어떤 소년보 목사 구속이나 뭐 이런 쿠팡권 관련해서는 운동권들이 어떤 그 정서적으로 미국이 원하지 않는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